예, 한판 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해야 한다.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이 오늘 연판장에 서명을 하면서 공동 기자회견까지 했죠. 네, 지난달 27일 남북이 남북통신선을 복원한 것을 계기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자 이런 취지였고요. 연판장에는 남북 대화를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여를 했고요. 서른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이 연판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미 간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에도 협상이 재개되면 여러 고려 요소가 있겠지만 통신선이 막 회복한 것 정도로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촉박하다. 이미 준비가 다 진행되고 있는데 연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의원들의 서명을 주도한 민주당 30의원을 제가 사전에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자, 오늘 성명에 범여권 74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일단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 뭡니까? 아시는 대로 지난 7월 27일 이 남북이 17개월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했죠. 그 이후에 통일부도 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원에서도 이 상황이 이렇게 아주 유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연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투로 갖고 있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원 원장이 이제 유연하게 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죠. 예, 유연하게 하자고 그랬죠. 그동안의 남북 관계가 그리고 북미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다시 전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게 이제 하나 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만 봐도 그냥 이게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일 날 훈련 중단 요구를 한 다음에 또 연기론이 강해지면서 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하명 부냐, 하명 부서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요. 우리가 이 북한을 끌고 나갈 입장이지 그쪽에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란다고 우리가 따라갈 입장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갖다 붙인 얘기일 수밖에 없고 일단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도를 하고 이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이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조건부 연기를 주장하시는 거죠? 무조건 연기하자는 게 아니라 조건부 연기신데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나 뭡니까? 조건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열자, 대화를 하자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제안하는 부분이 결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화국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거지 이 한미연합훈련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준비 단계가 시작이 됐고 되돌리기 너무 늦다라는 판단이 많고 또 무엇보다 송영길 대표도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반응인데 당내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겁니까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부분은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촉박해도 중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단을 하면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신중하게 협의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의 말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연기하자는 의견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으니까 그 합리성을 검토를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이 말하는 부분은 연기하자는 부분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라 이 얘기일 거로 해석합니다. 사실 이 한미연합훈련이 한미 동맹사의 일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미국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일 수 있죠. 그러나 한미동맹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제 당대표는 그냥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해야 된다. 연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또 민주당 내에서 범여권 의원님들이 이렇게 또 이제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돼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나는 우리 당 대표께서 통일부와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입장을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 쉽게 말씀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74명 의원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오늘 성명서 이후에 정부나 당대표로부터 추가적인 입장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대로 훈련이 계속 진행되면 따로 추가적인 입장도 내실 계획이십니까? 그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른 의원님이 이제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셔서요. 네. 경선 경선 관련해서 짧게 여쭙게요. 그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그 이낙연 후보 캠프의 오영훈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좀 지나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이 이재명 캠프 측의 문제점도 그냥 덮고 가는 식으로 했는데 이걸 이렇게 고발하고 한다면은 이게 지력탕으로 그냥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빨리 이거는 수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그 탄핵 찬성 여부에 대한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은 또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탄핵 찬성 반대 부분은 이낙연 대표는 반대한 게 100%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 당시에 이 한국경제에 나와 있는 기사로도 반대한 두 사람이 김종호 의원과 이낙연 의원이다라고 밝혀져 있고 사진까지 실려 있어요. 예.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그걸 자꾸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왜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단식을 하고 있고 본회의장 참석하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일반적 입장은 탄핵 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 대부분 의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을 때부터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은 달랐어요. 정봉구 의원이라든지 추미애 의원만 하더라도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찬성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대한 건 틀림없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반대를 했는데 그걸 지금 아니라고 자꾸 억지를 부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사협정 원팀 협약식까지 맺었는데 원팀으로 선거 경선 마무리 잘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잘할 수 있도록 해내야죠. 어떻게 하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제 한미연합훈련 연기해야 된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문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이 그림이 좀 안 좋아요. 지금 김여정이 요구를 한 거잖아요. 네. 이 요구를 우리가 받으면은 무슨 이 나라 대통령은 김여정이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이런 제안을 할 때는 비밀리에 제안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건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걸 유연해주면 우리는 이런 걸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을 정부 내에서 이제 공유하면서 동시에 야당의 대표들이라든지 야당의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담당하는 의원들이라든지 그 부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양새로 갔어야 되는데 이건 뭐 김여정 이거 해라라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와가지고 연판장 돌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그림이 별로 좋은 건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유예한다라는 것은 변수가 우리는 그다지 큰 변수가 아니거든요. 우린 종속 변수고 결국 북미 관계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잡은 것은 미국인데 우리가 뭐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 자, 김 소장님. 일단 이게 한미 연합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웬디 셔먼 이 국방부 부부장이 왔을 때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한미 관계에서 퍼미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허락을 받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권한을 주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 북한하고 안 뚫리니 둘이서 좀 잘해갖고 우리한테 좀 넘겨주세요라는 인상을 주고 갔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치열하게 붙는 거죠. 한미연합훈련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뭐 그냥 진행할 수도 있지라는 주장들이 부딪히면서 의견이 모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순간에 꼭 이런 식으로 초를 쳐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마디에 연판장 돌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참 언제까지 이런 혐오 정서에 기반을 해서 정치를 할 건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해온 게 있었잖아요. 자기들 수 틀리면 건물도 폭파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군통신선 하나 복원한 거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핫라인은 아예 아직도 끊겨 있는 상태거든요. 북한이 사실 해준 게 없는 상태 속에서 계속 이런 요구를 받아줄 경우에 그들의 버릇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겁니다. 받아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사 충돌이 한 번도 없었고 그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뭐 하는 척하다가 계속적으로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병사들이 죽어나갔던 걸 생각하면 옛날에 김대중 시절에도 있었고요. 문제는 그때는 우리가 이겼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긴다 진다가 지금 문제입니까? 문제죠. 예. 지금 문제는 이겨야죠. 뭐냐면 지금 남북 뭡니까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적대적 봤는데. 행위는 있었지만 군사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사이가 많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핵 개발도 좀 덜하고 있는데 아니 뭐 핵 통일 문제에 개발을 대해서 덜 한다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시는 것은 뭐 좋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특히 여당 사람들이 옛날에 그 운동권 사고 방식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좀 현실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냉정한 시각을. 근데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진 작가님은 20년 전에 운동권들 보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셔서 그래요. 지금 50을 먹어서 20대 때 2, 3년 운동한 사람들이 50에도 20대 때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본인의 오해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훨씬 거야. 그거보다는 현실로 돌아와서 정치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사 충돌이 없지 않았습니까? 낭만적으로 북한을 바라봤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만 군사 충돌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취자들이 듣고 판단하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처음에 이 정권 들었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뭔가 다 될 것 같았잖아요.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그런 환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의 뭐 핵 개발을 늦췄다? 그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미사일을 쐈고요. 예. 그래서 또 핵하고 미사일이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핵 개발하고 미사일은 별도의 문제고요. 그리고 아니 핵을 트럼프 만드는 대통령도 게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미사일 훈련을 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핵 개발에 연결시키시면 핵은요. 예. 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핵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트래거라 그러죠. 그걸 발사체 실어 날리는 게 어려운 거고 결국은 그 문제란 말이죠. 미사일 개발을 해서 미사일 능력을 갖다 계속 고도화해 온 게 북한이란 말이죠. 진 작가는 잘 모르시는데 ICBM이라고 해서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논쟁까지 가세요. 미사일을 안 쐈어요. 자, 지금 북한 정부가 안 쏘고 지금까지 실험을 안 해왔던 것을 모르시고 지금 미사일이랑 ICBM이랑 헷갈리시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때가 이제 잠시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트럼프와의 기대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게 이제 뭐라죠 무너진 것이고요. 무너진 다음에 미사일 쐈습니까? 아니 앞으로 안 쏠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갑자기 지금 쐈다고 말씀하시다가 앞으로 안 쐈는 얘기를 꺼내세요. 첫 번째 아이템부터 아니 그러면 그 정권 내내 그 미사일 개발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 아니 어느 나라는 자구주 차원에서 미사일 개발은 다 해요. 그거 트럼프가 된다고 말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해주니까 남북 관계에 대한 토론은 거죠. 또 썰전에서 언론 준비를 해서 또 두 분이 더 편하게 오랜 시간 할 수 있도록 송영길 준비하겠습니다. 대표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자 민동기 평론가께 공을 넘기겠습니다. 제 훈련 유예란 결정을 내렸을 때 이제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할까요? 이제 서른 의원은 북한이 어떤 실무자급에서라도 이제 대화를 제기한다면 유예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북한의 최근 행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좀 판단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남북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친서를 주고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1일에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쭉 살펴보면요, 그 뒤에 이제 성북 대북 정책 대표가 서울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웬디 셔먼 부장관이 또 서울을 오지 않았습니까? 예. 뭔가 친서 내용을 한미 간 정상 간에 좀 사전에 공유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좀 미국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로이터 통신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뭔가 이제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외견적으로 화해적 제스처를 좀 북한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좀 응답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정치권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또 서명에 대해서 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